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카메라를 킨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킨 게 4, 5일 전인 것 같아요.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지 않아도 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딪히는 고민들을 하면서 더 재밌는, 더 보기에 괜찮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건 아닐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약간 들고, 이런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한 내용은, 제가 어느덧 영상을 나름 길게 준비해서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숫자로 저를 소개하거나 어떤 현상을 소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숫자가 다 담아낼 수 없는 맥락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알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숫자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과학적 객관성이 부여되기도 하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나름 열심히 하면서 얻은 성과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호흡이 긴 영상을 23편 찍었고, 쇼츠로 만든 영상이 41편이 됐어요. 구독자의 숫자가 50을 넘겼고요. 18,000회를 넘는 조회수를 얻었고 2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달성했어요. 이 영상도 봐주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영상에 담긴 제가 순 시청자 수로 15,000명을 스쳤어요. 솔직히 어떤 영상들은 단 한 명의 사람만을 위해서도 만들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을 옷깃이나마 스쳤다는, 그래서 인연이 어쨌든 됐다는 사실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지난 한 주가 저한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 나라에 좋은 일이 있었긴 하지만 또 동시에 도대체 이게 21세기 2025년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참혹한 일도 일어났고, 또 유난히 좋아하는 주제들로 영상을 두어 편 만들었고요. 근데 다 편집해서 업로드까지 마치고 나니까 영상을 돌려봤을 때, 왜 이렇게 나는 영상이 밋밋하지? 한 달을 나름 했는데 열정은 더해진 것 같거든요. 활활 불타고 있는 마음이 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 막 쏟아내듯이 영상을 만들었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나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이런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기도 한 것 같아요. 소재를 찾는 일이 조금 더뎌져서 겨우 한 달 만에 조급함을 약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느리게 흘렀던 것 같아요. 빨리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간의 영상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나 하는 다소 밋밋한 얘기, 영상? 그래도 봐주신다니 감사하고, 이 영상도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 그럼에도 이 어떤 모종의 매너리즘을 느끼는 이 와중에도 제가 썸네일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준 영상 속 한 장면이 썸네일로 자동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또 기묘하게 잘 골라주더라고요, 재밌는 장면들을. 근데 영상을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썸네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쇼츠까지 해서 60편 정도의 영상을 막 토해내듯이 만들었던 이유는, 뭔가 더 있을까 하고 보러 오신 분들이 볼만한 거리가 하나쯤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펼쳐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주 3회 영상을 올려야지 계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고, 그런 정해진 틀을 두진 않고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때마다 영상을 찍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쫓고 스스로 쫓기는 이 영상 기획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영상 기획의 마라톤 속에서 저는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템포를 조절하고 기록을 세우기보다 완주를 목표로, 나의 결승선이 어디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지, 약간 편안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만하지 말자. 또 좋았던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 진심이 통한 것 같은 댓글을 받았어요.
그동안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댓글은 조금 상처받을 만한 것들 아니면은 저에게 큰 관심이 없는 댓글들 있잖아요. 약간은 인터넷상에서 무례하다고도 비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받다가 처음으로 제가 태민 배우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그 댓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전하는 기록을 남기겠다고 약속하고 스스로도 다짐을 합니다. 제가 공부 영상에서 서울에 가는 일정과 묶어서 제가 논문을 작성했던 과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차차 만들기로 하고 서울에 다녀온 제 주말을 돌아보는 영상을 우선 만들려고요. 논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어차피 많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퀄 성격의 내용도 오늘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단어하고 톡 쏘는 1월 18일에 서울에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강동 성심병원을 가봤는데 제 석사 연구 주제가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접근성 연구였다 보니까 필요 조건으로 의료적 트랜지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셔야만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의료적 트랜지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동시에 연구자이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꽃 피우는 담론들이라 앞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해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도 그렇고 역사를 살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미비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뭘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다다르기 위해 내가 꼭 거쳐야 하는 정류장들은 어딜까를 차근차근히 다시 고민해보고 있고 주말에 방문했던 세션과 제 친구와 같이 보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려가고 있는 연구 방향에 나름의 확신을 얻었거든요.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교수님께 메일을 또 보내고 도대체 몇 번의 메일을 보내는 건지 답은 기다려봐야겠지만 n번째 입시를 또 차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리고 희망적인 회신의 내용이 돌아오기를 같이 바라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점 그 연구 발표 세션 그리고 연구회 발족식에 함께 참여했던 제 친구로부터 시집을 선물 받았어요. 지난주 서울 방문 영상에서 제가 피카츄 선물 드렸던 동료이자 친구이자 저는 생명줄이라고 표현을 하는 소중한 사람이신데 시집을 오랜만에 사셨다가 읽을수록 제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선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세션 끝나고 같이 놀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 까먹기 전에 빨리 줘야겠다면서 주셨거든요. 어떤 시집이냐면 이 시집이에요. 눈을 가려야 된다던데 유수연 시인의 시집 사랑하고 선량하게 잦아드네 라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인데요. 유난히 제가 떠오르셨다던 시 한 편이랑 제가 한번 쭉 읽고 나서 제 마음을 울린 시 두 편을 낭독을 해보려고 해요. 이건 이제 선물을 주신 우리 선생님을 위한 트리뷰트이자 나와 공명하는 감성은 어떤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지를 기록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 낭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부에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에 걸쳐 있는 스스로라는 시입니다. 갑자기 바른 자세를 하게 되는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는 건 행복하다. 겨우 꽃망울을 터트린 새벽의 은방울꽃을 몰래 본 기쁨처럼 온몸을 흔들며 깨어나는 기지개 같은 근육이 신기해 쳐다본다. 이게 너의 빛이구나. 반딧불이도 가까이서 보면 곤충의 징그러움이 있고 축제에서 파는 번데기의 얼굴을 보는 것보단 빠르게 먹어치우는 게 나은 것처럼 맛과 멋도 눈 질끔 감으면 그게 그거지 뭐. 도깨비 불이란 것도 혼을 그리워한 누군가의 눈빛이 닿은 착각이고
칠흑 같은 어둠도 눈 감았다 뜨면 보이는 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 무덤이 더는 무섭지 않을 거야. 이야기 없는 삶이 없듯 사연 없는 봉부는 사라지기 마련이거든. 여기에 눕자. 별은 그 자리에 늘 많은 거지. 네가 있는 곳이 밝으면 별을 볼 수 없을 뿐이야. 별이 보이지 않을 땐 내가 너무 밝은 탓이구나. 믿어보면 어떨까? 그럼 별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기가 너무 밝은 걸 보니 난 사실 어두운 게 아닐까. 이런 목성 같은 침묵이구나. 조금은 덮고 잘 만한 것일지 모르겠구나. 누군가는 빛을 내고 누군가는 빛을 받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고 싶어 그 주위를 돈다.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죽어도 알 수 없는 거야. 죽어도 알 수 없지. 죽어본 적 있는 별만 이리 밝은 일을 하잖아. 저는 받자마자 이 시를 먼저 읽어봤는데, 내가 느끼는 나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나,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시였던 것 같아요. 뭐 요즘 부쩍 제가 사랑에 빠져 있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의 것들 사이의 충돌과 화합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한없이 매몰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과학적인 사실, 우리가 진실이라고도 믿는 그런 어떤 과정들에도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왜 저를 생각하셨는지 딱 알 것 같은 시였어요. 이게 나의 추구미가 됐든, 이게 나의 내가 달성한 어떤 모습이 됐든, 아니면 숨길 수 없었던 나의 모습들을 제 친구께서 본 그것들에 합이 됐든 너무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는 46쪽부터 47쪽까지 있는 시고요. 이것은 2부에 있는 시예요. 공교롭게도 3부로 있는 이 시집의 한 부당 한 편씩 제가 골랐네요. 2부에 있는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희망. 금 가버리라지. 깨진 것도 붙이는데 사람 사이야 뭐 어렵겠어. 근데 언니, 안 붙는 건 진짜 안 붙더라. 액상 접착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제 입구를 먼저 막아버리는 것. 노력은 지난 노력을 뜯어낸 후에 가능했어. 근데 언니, 엎지른 것도 사실 거의 담아낼 수 있잖아. 금간대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나쁘게 사는 삶도 있는 거겠지. 괜찮다 말해줄래? 나는 깨지진 않는 거잖아. 길바닥에 던져져도 다시 일어나긴 하잖아. 그게 문제였을까 언니? 멍은 없는데 왜 종일 박살난 마음이니? 그 모양 그대로인데 왜 몇 조각 잃은 퍼즐 같니? 완벽은 없다지만 언니, 나 괜찮다 말해줄래? 손금도 자주 씻어주면 운명도 붙는 날 있는 거겠지. 어우, 깊어. 깊어. 네, 곧바로 다음 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에 걸쳐서 있는 수거라는 시입니다. 수거. 비밀인데요. 친구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이를 닦다 울었습니다. 이를 닦을 힘이 남은 게 부끄러워서요. 아직 누굴 사랑할 용기가 남았던 거니까요. 내 숨이 조금은 더럽지 않았으면 하는 다짐처럼 웃기는 일이에요. 웃진 않고 있지만요.
죽음 같은 걸 생각하다 내 몸을 치울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할 어떤 걱정을 힘껏 떨치면서 거품을 뱉습니다. 그제야 알아요. 거울을 보지 않았군요. 헹구지 않은 슬픔이 쌓이고 안 치운 플라스틱도 가득해요.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종이를 내놓는 날이네요. 치우기 어려운 건 미루기로 해요.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 다 내놓을까요? 감사합니다. 평론가님의 해설이라고 하나? 그걸 읽었을 때 유수연 시인께서는 이별이랑 사랑을 주제로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들을 보고 또 듣고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음이 동하신다면 댓글로 더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나고 바르게. 시집을 선물해주신 친구랑 같이 술을 마셨어요. 낮에 어떤 일정이 있어서 만나면 그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꼭 서울의 어떤 구역으로 가서 같이 술을 마시거든요. 언젠가부터 꼭 그 하루들의 마지막에는 한 바에 가서 막차 시간까지 함께 있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바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장님과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과도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게 한 달 만에 갔더라고요. 거의. 제가 일본에 다녀오기 전에 나 이제 일본 가요 하고 처음 간 게 지난 주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밝고 처음 간 거기도 하고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리고 한 달 만에 간 거라 꽤 오랜만인 거죠. 그 시공간 안에서의 저의 추억은 불연속적이지만 연속적이어서 사실 나의 모든 기억이 그 사람들밖에 없긴 하지만 바깥의 세상도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한 달 만에 만난 거니까 그냥 오랜만이다. 이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 하는지. 오랜만이었어요. 반가웠고 일본에서 사왔던 선물을 드디어 모두 드렸습니다. 제 친구 2분과 사장님 그리고 바에서 일하시는 친구께 4분께 드렸거든요. 사장님을 생각하면 뭔가 만화 짱구가 떠올라가지고 짱구 캐릭터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바 뒤편에 진열장 칸마다 짱구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인상이 과연 옳았구나. 선물을 잘 준비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주는 건 기쁜 일이니까 설득력이 있는 선물을 줬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약간 대견스럽게 여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4분께 드릴 선물과 제가 가질 것 해서 5개를 그 피규어를 사왔었는데 뭔가 이게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누구 드리고 이걸 누구 드리고 이렇게 지정했던 거를 랜덤 뽑기의 요소를 하나 추가한답시고 바 사장님께는 짱구를 그래도 원래 생각했던 대로 드리고 그 직원 친구님한테는 제가 태민 배우를 떠올리면서 호랑이 인형 키링을 하나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손에 들고 이제 남은 하나의 그 뽑기를 왼손에 들고 골라라 했는데 그분이 오른손을 고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이렇게 섞고 있는데 오른손을 고르셔서 아직 안 잡았으니까 다시 고르시라 하면서 제가 오른손을 골랐으니까 이제 오른손 다시 안 고르겠지 하고 오른손에 호랑이를 잡고 자 이제 골라보세요 했는데 오른손을 그대로 고르시는 거예요. 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신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샀던 이 인형이 또 선물로 줘서 그 사람도 좋아하게 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호랑이 키링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고 또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마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도와주었을 그 호랑이 인형 키링이 그분께도 좋은 기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봤어요. 인증샷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집에 어딘가에 전시를 할 것이다를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처음으로 그리고
태민 배우 포토카드로 예절샷이라는 걸 찍어봤어요. 이게 제가 덕질을 해본 역사가 짧다 보니까 요즘의 문화를 본의 아니게 자꾸 습득하고 실천해보고 하게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 기억을 기록하는 사진에 태민 배우까지도 담기니까 마치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좋음의 세제곱이 있던 순간에 좋음의 한 층위를 더해주는 그런 요소였다고나 할까? 태민 배우가 이제 팬소통 앱에서 자기 일상을 우리와 나눌 수 있어서 고맙다고, 기쁘다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일상에 당신을 함께 둘 수 있어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간헐적이지만 멀리서나마 서로의 일상을 구성할 수 있다니. 현대 문물이 꼭 나쁘거나 사람을 유리시키지만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과학기술에 좀 비판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막차 시간에 맞춰서 서울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생명줄께서 저를 사진 찍어 주셨어요. 이제 제가 막 그래도 술에 어느 정도 취해서 기분 좋은 상태로 지하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의자에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13년 전에 학부 전공하면서 사진 수업을 들었을 때부터 느꼈던 바가, 촬영가에게 사진은 피사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작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사진으로도 마찬가지긴 한데, 피사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심일수록 예쁜 사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사랑스럽게 담긴 사진을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을 테니 더 좋은 사진이 되곤 할 텐데요. 그 찍어주신 사진이 제가 되게 해실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 귀엽네? 나 제법 귀여운 구석이 있네? 나 예쁜 표정을 짓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쁜 마음이었어요. 저는 갤러리에 셀피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찍어준 내 사진도 그냥 저장만 해놓지 막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마도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주는 사랑을 잘 받아본 기억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던 기억도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해가는 과정에 아,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참 고맙다,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기뻐. 글 쓰면서도 생각을 했고, 지금 말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하고 보니 온통 사랑과 고마움의 이야기가 됐는데, 팍팍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그 원흉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지켜주는 일도 많은 부분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고양이들도 큰 몫을 하지만, 저는 생일에 좋은 하루 보내, 뭐 그런 축하 메시지라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이 지나치게 뚜렷하거나 굉장히 모호한 시간적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하루 보내랑 새해 이 365일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내내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없겠고, 막 이런 이 시간적 경계를 드러내는 말들을 조금 불편하게 느끼곤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맥락까지 설명을 덧붙이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그렇게 똑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매일매일이 또는 매해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생일 하루만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은 하루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오늘 생일이라니 축하해. 사실은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인데, 아무튼 쿠션을 깔았으니까 상투적인 말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버텨내시고, 슬프거나 아프거나 처지는 일이 있더라도 거뜬히 이겨내실 만큼 즐겁고 신나는 일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참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주말이었다는 소회가 남았는데, 사실은 오늘 약간 또 침체되는 기분이긴 했지만
왜냐면 행운이 몰려오면 불행도 몰아닥칠 수도 있으니까 늘 그런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긴 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또 행복이 어련히 알아서 잘 찾아오겠죠. 그러니 우리 다들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덕분에 어쨌든 힘내서 영상을 만들겠다고 저를 채찍질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한 달과 또 남은 한 해,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승선에 다다르는 그 날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